150조. 님들, 이 숫자 한번 읽어볼게요. 150조 원. 소리내서 읽어도 뭔가 실감이 안 나죠? 당연해요. 우리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숫자니까.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660조 원이에요. 나라 살림 전체예요. 국방비, 복지, 교육, 도로공사 다 합쳐서요. 그 1년 예산의 무려 4분의 1이 바로 150조 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지금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보통 20억, 30억 원 하잖아요. 150조 원이면 강남 아파트를 5만 채 넘게 살 수 있는 돈이에요. 5만 채요. 아파트 단지 하나에 보통 몇백 세대인데 5만 채면 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숫자의 무게감이 좀 느껴지나요? 그런데요, 님들. 지금 정부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발 이 돈 좀 같이 굴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보통은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 찾아가서 제발 저 좀 돈 굴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사정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2026년 5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뉴스 딱 훑어보면서 또 정부에서 펀드 뭐 하나 만드나 보다 하고 넘긴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정부 정책이라고 하면 왠지 복잡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괜히 들어갔다가 손해만 볼 것 같은 느낌? 그 불안한 감정 저도 알아요. 근데요, 이번엔 달라요. 진짜로요. 우리나라 금융 역사에서 이런 구조의 상품이 나온 게 솔직히 처음 수준이에요. 나중에 본론에서 하나하나 뜯어볼 텐데 이 펀드의 구조를 보는 순간 저 진짜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냥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일종의 정부가 대신 이뤄주는 게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은 딱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정부가 내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막아주면서 세금까지 깎아주면서 거기다 내가 혼자서는 절대 접근 못할 미래 핵심 기업들의 투자까지 대신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묶인 상품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왜 하필 지금 이런 게 나왔는지 배경을 30초만 짚고 갈게요. 이게 이해돼야 나중에 본론이 훨씬 잘 들려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뉴스에서 매일 나오잖아요. 반도체 전쟁, AI 패권 경쟁, 미국이 중국 기술 막고 중국은 또 자기네 반도체 만들겠다고 난리고. 이게 그냥 강대국들끼리 싸우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생각해봐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이게 흔들리면 우리 밥상이 직접 흔들려요. 그걸 정부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규모의 돈을 미래 산업에 쏟아붓겠다고 나선 거예요. 150조 원이라는 돈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기술 패권을 두고 싸우는 이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에 우리 개미들도 같이 올라타서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이 영상 하나에 국민 성장펀드의 구조, 왜 이게 역대급인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실전 행동 지침까지 전부 다 담았어요. 저 뉴스믹스가 밤새도록 정부 공식 리포트, 금융위원회 자료, 해외 투자 사례까지 싹 다 뜯어보고 분석해서 가져왔으니까요. 어려운 금융용어 하나도 안 쓸 거예요. 마트 장 보는 이야기, 피자 배달 이야기로 누구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릴게요. 딱 집중해요. 지금부터 150조 원짜리 황금 티켓, 국민 성장 펀드 완전히 해부해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국민 성장 펀드가 왜 지금 나왔는지 배경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이 펀드의 가치가 보여요. 그냥 정부가 돈 풀었네 수준으로 넘기면 절대 안 돼요. 님들, 요즘 뉴스에서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봤죠? 반도체 규제, AI 패권, 공급망 재편, 리쇼어링. 뭐가 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 이거 전부 하나의 단어로 요약돼요. 바로 전쟁이에요. 총이 없을 뿐이지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벌이는 기술 패권 싸움은 진짜 전쟁이랑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총칼 싸움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에요. 왜냐? 총칼 전쟁은 끝나면 다시 교역하고 협력하면 되는데 기술 전쟁은 한번 밀리면 그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잠깐 볼게요. 미국은 지금 자국 반도체 산업 살리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TSMC, 삼성, 인텔 공장 미국으로 끌어오려고 보조금 엄청 퍼주고 있고요. 동시에 중국한테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 못 팔게 수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그냥 당하고만 있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자체 기술로 만들면 되지 라며 자국 반도체, 자국 AI, 자국 배터리 개발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말 그대로 기술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이 싸움에서 굉장히 묘한 위치에 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덕분에 반도체 강국이긴 한데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구조거든요. 미국 눈치 봐야 하고 중국 시장도 포기 못하고 거기다 일본은 소재 부품에서 치고 올라오고 대만은 TSMC로 파운드리 시장 꽉 쥐고 있고 쉽게 말하면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 산업은 사방이 다 강자들인 링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움직여야 해요. 그것도 빠르게. 그걸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국민상장펀드예요. 범죄용어로는 정책금융이라고 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곳에 정부가 먼저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마중물이 뭔지 알죠? 옛날 펌프 있잖아요. 지하수 끌어올리려면 처음에 물을 한 바가지 먼저 부어줘야 펌프가 작동하잖아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정부가 150조 원이라는 마중물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 투자도 따라오고 기업들도 R&D에 돈 쓰고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 엔진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마중물 옆에 우리 개미들도 올라타서 같이 수익을 낼 수 있게 구조를 설계한 거예요. 이제 왜 이 펀드가 나왔는지 느낌이 오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자, 드디어 님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이에요. 이 펀드가 왜 역대급이냐?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와요. 자,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님들이 마트에 가서 10만 원어치 장을 봤어요. 과일도 사고, 고기도 사고, 과자도 사고. 계산대에서 10만 원 딱 긁었는데 그때 마트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님, 혹시 사가신 물건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치가 떨어지면요. 2만 원까지는 제가 제 돈으로 물어드릴게요. 이런 마트가 있다면 안 갈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가죠. 2만 원은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펀드 구조가 딱 이거예요. 정부가 이 펀드에 1,200억 원을 후순위로 깔아뒀어요. 후순위가 뭔지 쉽게 설명할게요.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제일 먼저 손해를 맞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후순위는 그 손해를 제일 먼저 맞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정부가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펀드 성과가 좋지 않아서 마이너스 20%가 났어요. 원래라면 내 돈 200만 원이 날아가야 해요. 근데 그 200만 원을 정부가 먼저 맞아주는 거예요. 내 원금은 그대로인 거고요. 피자 한 판 시켰는데 배달 오다가 2조각이 사라졌어요. 근데 가게에서 저희 잘못이니까 그 2조각 값은 미리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거냐면 일반 펀드는 이런 구조가 없어요. 손실나면 그냥 매가 다 맞아요. 근데 이번엔 정부가 완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 20%를 넘어서는 손실은 내가 감당해야 해요. 반패가 무한정 두꺼운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이너스 20% 안에서는 상당히 든든한 구조인 건 팩트예요. 자, 두 번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어요. 투자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대요. 소득공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할게요. 연말정산 때 세금 낸다는 거 다들 알죠? 내가 1년에 번 돈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공제라는 건 세금 계산할 때 쓰는 기준금액 자체를 낮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 펀드에 3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3천만 원의 40%인 1,2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돼요. 연말정산할 때 내 소득에서 1,200만 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세율을 20%로만 잡아도 24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왜 대박이냐고요? 투자는 보통 돈을 넣고 나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소득공제는 달라요. 넣는 순간 이미 세금 절약이 확정되는 거예요. 투자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넣기만 해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예요.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 맞아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 억울함을. 이 펀드는 그 억울함을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세금 절약도 되고 미래 기술 기업에 투자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자,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진짜 핵심이에요. 이 돈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아요?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망해가는 기업 살리는 데 쓰는 것도 아니에요. 타깃이 아주 명확해요. AI,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로봇.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20년 먹고 살 핵심 산업 12개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 담기는 하지만 핵심은 달라요. 이벨리온 같은 AI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 지금은 이름이 낯설지 몰라도 5년 뒤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우리가 개인으로 이런 기업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비상장이라 주식을 살 수도 없어요. 벤처캐피탈에 들어가려면 수억 원 단위로 들어가야 하고 거기다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근데 이 펀드에 들어가면 정부와 전문 운용사가 그 기업들을 대신 골라서 투자해 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만 넣어도 그 안에 미래 핵심 기업 지분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편의점 비유로 생각해봐요. 나 혼자 새로운 상품 찾으러 도매시장 돌아다니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뭘 골라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편의점 바이어가 이미 다 발굴해서 진열대에 올려놓은 거예요. 나는 그냥 골라 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손실 20%까지 정부가 대신 받아줌. 투자금의 40% 소득공제로 세금 절약. 혼자선 접근 불가능한 미래 핵심 기업의 자동 투자. 이게 한 상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에이 형, 너무 좋은 소리만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관제펀드 망한 사례 많잖아. 맞아요. 이 의심
건강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파봤어요. 과거에도 정부가 주도한 펀드들이 있었어요. 결과가 다 좋았냐?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잘 된 것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 국민성장펀드가 과거 정책펀드들과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규모가 달라요. 150조 원이에요. 이 정도 규모면은 국가 산업 자체가 흔들려요. 펀드 하나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들어간 산업 전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리벨리온도 이 돈이 들어가는 기업들은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구조가 달라요. 과거 펀드들은 손실보호 장치가 없었어요. 이번엔 정부 후순위 1,200억이 깔려 있어요. 운용사 입장에서도 막 투자할 수 없어요.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예요. 타이밍이 달라요. AI 반도체 시장은 지금 글로벌 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에 국가 자금이 집중 투하되는 거예요. 흐름을 역행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가 있어요. 저 이거 숨기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5년 만기 의무예요. 김치 한번 담그면 바로 열면 안 되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어요. 최소 몇 주는 기다려야 진짜 맛이 나오잖아요. 이 펀드도 똑같아요. 소득공제 혜택, 손실보호 혜택 이거 다 챙기려면 5년은 묵혀야 해요. 5년 안에 중간에 빼버리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도로 뱉어내야 해요. 그러면 수익은커녕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펀드는 당장 6개월, 1년 안에 쓸 돈으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5년은 안 쓸 여유 자금으로만 접근해야 해요. 두 번째, 원금 보장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20%까지는 정부가 막아주지만 그 이상의 손실은 내 책임이에요. 그리고 수익도 100% 보장은 아니에요. 펀드예요.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면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해요. 세 번째, 가입 한도가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누구나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별 가입 한도가 있고 특히 서민중산층 전용 물량은 따로 분리돼 있어요.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예요. 자, 팩트체크 정리할게요. 이 펀드는 완벽한 상품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의 구조로 이 규모로 나온 건 역대급인 건 맞아요. 리스크를 알고 내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게 진짜 투자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것과 알고 판단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150조 원이라는 숫자로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가 왜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 전쟁 속에서 국민 성장 펀드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펀드가 가진 세 가지 강점과 절대 놓치면 안 될 리스크까지. 꽤 긴 여정이었죠?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이 내용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미래기술에 투자하면서 정부가 손실은 20% 막아주고 세금은 40% 깎아주는 역대급 구조의 펀드가 지금 딱 상주만 열린다. 이게 전부예요.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오늘 영상 본 값어치는 충분히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할게요. 머릿속으로 오, 좋은 거네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좋은 정보도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딱 세 가지만 실천해요. 5월 22일 이 날짜 지금 당장 폰 꺼내서 캘린더에 박아요. 국민성장펀드 일반 판매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딱 3주 동안만 팔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서민, 중산층 전용 물량은 그것보다 더 짧아요. 딱 2주예요. 생각해봐요. 유명 맛집 오픈런도 새벽부터 줄 서잖아요. 이건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판매 시작하고 며칠 지나면 물량이 다 소진될 수 있어요.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다가 기회 날리는 거 한두 번 봤어요. 날짜 놓치면 진짜 끝이에요. 내년에 또 열린다는 보장 없어요. 이거 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를 버는지 증명하는 서류예요. 소득공제 혜택 받으려면 이게 필요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뗄 수 있어요. 미리 뽑아놓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거 안 챙겼다가 막상 가입하러 은행 갔을 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 또 집에 갔다 와야 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홈택스 앱 깔고 공동인증서 찾고 비밀번호 틀리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영업시간 끝나고 이런 일 생각보다 진짜 많이 일어나요. 미리 뽑아서 폰에 PDF로 저장해두면 끝이에요. 지금 당장 해요. AI,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방산, 로봇, 미래 모빌리티 이 이름들 지금 낯설면 안 돼요. 왜냐고요? 내 돈이 5년 동안 바로 이 산업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내 돈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 5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알아요? 중간에 뉴스에서 반도체 업황 부진이라는 말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하고 당장 빼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혜택 다 뱉어내야 해요. 근데 내가 투자한 산업을 알고 있으면 달라요. 지금 잠깐 조정인 거구나. 길게 보면 이 방향이 맞지 하고 버틸 수 있어요.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게 투자예요. 유튜브에서 AI 반도체 전망, 2차전지 미래 이런 키워드로 영상 몇 개만 봐도 충분해요. 물론 제 채널에도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말 하나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 보면서 나는 투자 잘 몰라서
나는 경제 어려워서, 나는 그냥 은행 적금이나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완전히 이해해요. 근데 딱 하나만 생각해봐요. 지금 은행 적금 금리가 얼마예요? 3%대예요. 물가는요? 그것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사실상 적금 넣으면 넣을수록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시대예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손해인 세상이에요. 투자가 무서운 건 몰라서 무서운 거예요. 알면 달라져요. 이 영상 한편으로 국민 성장 펀드의 구조를 이해한 님들은 이제 최소한 알고 판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모든 투자의 출발점은 항상 정보예요. 남들은 지금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있어요. 관제 펀드네. 또 정부 쇼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넘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님들은 그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구조를 본 거예요. 정부가 왜 후순위 1200억을 깔았는지, 소득공제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5년 뒤에 나와요.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말한 체크포인트 하나씩 확인하면서 묵직하게 기회를 잡아요. 오늘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줘요. 그거 하나가 저한테는 밤새 리포트 뒤지는 원동력이 돼요. 그리고 궁금한 거, 헷갈리는 경제 뉴스, 분석해줬으면 하는 종목 있으면 댓글로 다 남겨줘요. 제가 또 해외 리포트 싹 다 뒤지고 팩트 체크하고 다음 영상으로 완벽하게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아직 안 한 분들 지금 바로 해요. 이런 정보 놓치면 나중에 또 나만 몰랐어 하게 돼요. 우리 뉴스믹스 식구들 다 같이 2026년 제대로 준비하자고요. 진짜 다 같이 부자 됩시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